안녕하세요. 21년도 매그랜드 평가단 24회. 이번 시간에는 그 무효하고 취소, 특히 유동적 무효, 법정 추인 이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물권법에 들어가서 서술 부분이 있죠. 물권적 청구권. 이 부분을 우리가 해설을 합시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무효 사유 중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잖아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간헐적으로 문제가 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효에서 요 근래 무효하고 취소하고 두 문제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요. 지금은 세 문제까지도 보통 배정을 해요. 30회 때도 세 문제, 31회 때도 세 문제가 배정이 됐어요. 거의 대리하고 맞먹는 정도의 문제를 배정을 합니다. 지금은.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유동적 무효이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되어 있는데 일본의 유동적 무효입니다. 아직은 허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허가를. 그럼 허가를 안 받은 상태에서 계약 내용에 따라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잔금을 치라고 목적물을 이전한 게 원칙인데 아직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죠. 먼저 허가를 받아야 매매계약이 유효가 되고 유효인 상태에서 대금을 주거나 목적물 이전 의무가 나오는 거죠. 근데 아직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지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를 전제로 하는 매매계약의 경우 허가가 있기 전입니다. 허가가 있기 전에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서류 이행 제공을 하였다 하더라도 등기서류를 제공한 거죠. 매수인은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아직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요 매매계약은 유효의 무효계약이에요. 매매계약은 일단은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이니까 이행의 의무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행의 의무가 나오지 않는다. 자, 양 당사자는 매매계약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해야 될 협력의 의무는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래서 협력의 의무는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협력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럼 이런 협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송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X가 되죠. 만약에 협력을 안 하면 1번 소구할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협력을 안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 손해배상. 단 세 번째는 협력을 안 한다고 해서 부수적 의무를 가지고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해제를 해가지고 확정적 무효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세 가지가 특징이거든요. 협력을 하지 않으면 소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계약을 해지해서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일단 정답이 됩니다. 자, 네 번째, 유동적 무효 상태 있죠? 이 유동적 무효는 당연히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에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매도자, 매수자가 협력을 하지 않을 때 매도자, 매수자의 채권자가 있겠죠? 그래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매매계약의 정지 조건이 뭐라고 했어요? 자, 불성취다라고 되어 있죠? 정지 조건이 불성취면 얘는 확정적 무효가 돼요. 여러분들 확정적 무효가 언제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불허가 처분이 떨어지면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잠탈이에요. 잠탈. 잠탈이 있거나 또는 뭐라고 했어요? 배제. 배제가 되면 확정적 무효가 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정지 조건의 불성취가 확정되면 이것도 확정적 무효가 돼요. 그래서 확정적 무효, 정지, 불성취, 무효, 불허가 무효, 잠탈, 배제, 무효,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동적 무효에서는 기본 내용만 기억을 해 놓으시면 접근하기는 편할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일단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2번에 무효행위 추인인데요. 이 무효행위 추인도 상당히 중요하죠.
무효행위 추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무효행위 추인이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합니다. 자, 추인하더라도 원래 무효인 행위는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거든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에요. 139조에 당사자가 무효임을 여기 알고 추인했어. 알고 추인하면 이때 새로운 뭐예요? 법률행위가 된다. 이게 비소급이죠. 비소급으로 새로운 법률행위. 자, 불공정 법률행위나 또는 103조는 절대적 무효잖아요. 이 절대적 무효는 추인한다고 해서 얘가 유효가 될 수는 없습니다. 유효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절대적 무효는 추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무효인 가장매매. 가장매매가 뭐죠? 통정 허위 표시죠. 통정 허위 표시는 자, 무효임을 알고 추인했어요. 그럼 그때부터 유효한 매매가 될 수 있다. 이건 뭐예요?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 이 소급료, 당사자끼리면 소급료를 부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일종의 특약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특약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무효인 가등기. 무효인 가등기도 유용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무효인 가등기를 유용하면 당연히 그때부터예요. 이것도 그때부터 유효가 되는 것이고요. 소급하여 유효가 되지는 않아요. 아무리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무효인 가등기는 등기 순서를 바꿔버릴 수가 있거든요. 무효인 가등기는 소급료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정답이 되고요. 자, 다섯 번째, 처분 권한이 없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 무권리자 처분행위라 그래. 그럼 무권리자 처분행위는, 무권리자 처분행위는 당연히 뭐가 있어요? 무권 대리를 유추 적용하는 게 우리 입장이에요. 그래서 무권 대리에서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당연히 소급하여 유효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인하면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는 소급이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괜찮습니다. 소급하더라도. 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누구를요? 요 무권 대리를 준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요건 본인이에요.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효인 가등기는 소급료가 나올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3번.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입니다. 역시 틀린 것은 되어 있는데요. 반사의 질서는 당연히 추인이라는 게 나올 여지가 없죠. 이건요, 강행법규, 반사의 질서, 절대적 무효, 추인이 안 됩니다. 자, 이중매매는 뭐가 해당돼요? 같은 라인이죠. 103조에 해당이 되니까 적극 가담한 거잖아요. 이걸 추인하면 그때부터 유효가 된다. 아니죠. 아예 얘는 뭡니까?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추인이란 걸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 세 번째가 정답이 됩니다. 네 번째,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에 의해서 무효인 법률행위입니다. 새로운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해야 되지 모르고 추인한다고 해서 효력을 주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알고 추인해야 됩니다. 4번, 상환이 완료되지 않는 농지예요. 상환 완료되지 않는 농지는 추인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자, 여기 상환 완료가 됐다는 것은 뭐예요? 추인해도 된다, 안 된다? 추인하면 역시 그때부터 유효가 될 수는 있어요. 5번, 예전 판례입니다. 예전 판례.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자, 통정허위 표시 당산, 통정입니다. 108조. 합의에 의해서 추인을 효과를 당사자 사이에 대해서만 소급한다. 원래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게 원칙인데 당사자 합의로 소급하기로 약속을 한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소급하게 유효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긴 정답이 2번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일단 3번이나 5번 정도는 기억하고요.
4번 정도는 참조만 해 주십사 하고요. 1번, 2번은 절대적 무효니까 아마 추인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아마 지금쯤이면 알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자, 4번에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 중 들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확정적 무효가 됐어요.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가 될 수는 없다.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무효임을 알고 뭐라고 했어요? 플러스 추인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요건 뭐가 된다? 새로운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자, 일정한 요건 안에서 일부 일부 취소도 된다, 안 된다? 되죠. 그래서 1번에 뭐라고 했어요? 이게 분할 가능성이 있어야 되죠.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어야 된다? 가정적 의사가 있어야 되죠. 가정적 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일부 취소도 가능해요. 일부 무효를 인정하듯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춘다면. 세 번째, 추인 가능 시점 이후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3년. 제척 기간이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이죠?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둘 중에 하나가 먼저 도달되면 취소권은 소멸하죠. 이건 제척 기간. 그래서 요거 도가 여부, 요거 지났냐 안 지났냐, 도가 여부는 직권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를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4번에 법정 대리는 취소 원인이 종료되기 전이더라도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그래서 원래 법정 추인은 법정 추인, 의무 추인은 취소 원인이 종료가 돼야 되는데 뭐라고 했어요? 법정 대리는 원래 똘망똘망하죠? 그러니까 아무 때나 취소 원인이 종료되기 전이더라도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옳은 정답이 돼요. 자, 취소된 법률행위. 그럼 취소된 법률행위는 뭐가 된 거죠? 이건 무효가 되어버렸네? 처음부터 무효가 된 거죠. 그럼 취소권자는 제한 능력자가 취소된 법률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경우에 그 제한 능력자입니다. 이건 특징이 있죠? 모두 반환이 아니라 뭘로 간다 그랬죠? 현존. 그래서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만 반환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취소권에 의해서 제한 능력이 취소가 되면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 그럼 나머지는 선의자는 현존, 악의자는 전부. 그래서 여기는 제한 능력자니까 여기는 선악을 불문하고 천존만 반환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됐어요. 그래서 4번에서는 5번이 정답인데 버릴 지문은 없어요. 모두 알고 계셔야 됩니다. 대략 무효와 취소가 유동적 무효를 빼면 전부 다 좀 쉽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5번.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법정 추인. 이게 법정 추인 나오잖아요. 그럼 항상 상청약만 찾아라. 그래서 상대방이 청구하거나 양도는 추인이다, 아니다? 추인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여기 상대방이 취소권자.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상대방이 뭐 했다는 거야? 양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법정 추인 사유를 물어볼 때는 상대방이 청구한 거하고 양도한 것을 찾는 문제예요. 취소권자가 했다? 그럼 이건 건들지 말라는 거죠. 상대방이.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6번. 다음 중 법정 추인. 그죠? 이거 똑같아. 지금 법정 추인 사유를 물어보는 건데요. 첫 번째, 미성년자는 안 돼요. 왜? 미성년자는 원인 행위가 종료되지 않았잖아요. 미성년자가 뭐가 돼야? 성년자가. 그래서 미성년자는 취소권자이더라도 이행했네. 그래도 안 돼요. 알겠죠? 성년자가 된 다음에 이행을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자신의 착오를 안 취소권자가 양도받은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했다. 그럼 뭐 양도한 거잖아, 이거는. 그죠? 이건 가능하고. 자, 사기 사실 안 취소권자가, 그죠? 강제집행을 당했다. 강제집행을 받았다. 자, 사기 안 취소권자가 뭐라고 돼 있어요? 상대방 담보로 제공했다.
이건 가능하죠. 근데 여기 보니까 상대방이 그게 나왔네. 취소권자 이행을 청구했다. 상청약. 상대방이 청구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주인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도 아니고 얘도 아니네요. 그럼 얘가 정답이 되네요. 그래서 여기는 니은, 디귿, 니을 3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취소권자가 한 거고 미은은 상대방이 한 거고 요거 위에 거 미성년자가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니을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7번 물권 넘어와 볼까요? 자, 권리 순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건 한 번 정도는 참조를 할 필요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저당권자는 동일한 토지 이외에 2개 이상 성립될 수 있죠. 왜? 저당은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1번 저당, 2번 저당 가능하고 그들 상호 간에 먼저 성립된 저당권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5월 1일, 여기가 6월 1일 저당권 이렇게 1일. 그러면 당연히 얘가 우선이다 이거지. 먼저 성립된 게. 그 다음에 동일 토지 이외에 저당권이 성립된 후에 지상권이 성립됐어요. 그럼 저당권 실행으로 당연히 소멸해요. 왜 그러냐면 앞에가 저당권이 있고 뒤에가 지상권이 있고 자 말소기준 권리가 누가 돼? 저당권. 그럼 얘는 당연히 지상권은 소멸이 되는 거죠. 가등기가 된 후에 본등기가 되면 가등기한 시점으로 다른 물권과 우열관계를 정한다. 즉 본등기의 수은이는 뭘로 가요? 수은이는 가등기 시로 소급하는 거니까 당연히 가등기가 된 날짜를 가지고 판단하겠죠. 자, 근로기준법 임금채권 중 일정 부분은 선순위보다 우선해요. 퇴직금 같은 거, 임금 3개월 이런 것들은 우선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이니까 참조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보증금에 대해서 선순위 저당권보다 우선한다. 여기가 저당권이고요. 여기가 지금 임차권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당연히 여기가 지금 말소기준 권리잖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우선할 수는 없다 이거죠. 이거는 보증금이 우선 안 된다. 만약에 보증금 중 일정액이라는 거 있죠. 소액은 우선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는 보증금을 물어봤으니까 이걸 우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8번 물권적 청구권 틀린 건데요. 물청입니다. 자, 지역권, 저당권은 당연히 반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근데 방해 제거하고 예방은 들어오죠. 점유를 안 하니까 안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사기. 사기에 의한 점유를 반환 청구 행사할 수 없다.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첫 번째는 반드시 뭐라고 했어요? 침탈. 침탈이 전제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 요거 출소 기간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선의3자. 선의3자에게 넘어갔다면 요건 행사가 안 돼요. 이 세 가지가 점유물에 기한 보호 청구권, 반환 청구권, 그래서 사기는 안 된다는 거. 자, 점유 보조자는 당연히 이건 보조자. 점유자가 물권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얘한테는 물권자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4번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준 자. 이건 종전 소유자죠. 종전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물청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행사하지 못합니다. 물권자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은 손해배상을 당연히 포함하는 건 아니다. 왜 그러냐면 물청은 고의나 그 다음에 요 과실 있잖아요. 과실이 불문이에요. 근데 얘는 고의 과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과실이 반드시 있어야 이게 나오거든요. 여기는 불문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포함되는 건 아니다 이거지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닙니다. 9번 점유보호 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요. 항상 머릿속에 아까 침탈, 그 다음에 1년, 그 다음에 선의3자에게는 행사할 수
없다. 항상 머릿속에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점유 방해를 받은 점유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를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방해자에 뭐가 있어야 돼? 고의과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기억은 옳은 거죠. 자, 디귿.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 염려라는 건 침해가 된 게 아니죠. 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 그러면 이 예방과가 아니에요. 이게 또는이에요. 또는.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손해배상 담보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됩니다. 또는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디귿번에 점유자가 사기에 의해 점유를 이전한 경우, 사기에 의해서 점유를 이전한 경우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침탈. 그래서 얘는 맞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니을번.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을 당한 경우 침탈자의 선의 매수자. 선의 제3자. 지금 선의자거든요, 이게. 그러면 선의 3자에게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선의 3자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자, 첫 번째 침탈. 사기 강박 안 돼요. 사기나 횡령 안 된다고. 침탈. 그 다음에 두 번째, 절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침탈이니까 훔쳐오거나 강도 같은 거, 이건 되는데 사기나 강박은 사기나 횡령은 안 돼요. 사기, 횡령은 안 되고, 강박은 안 나와요. 사기, 횡령은 안 되고, 침탈. 두 번째는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이게 출소기간이에요. 소송 제기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의 제3자에게 이전됐다면 안 돼요. 이건요. 그래서, 요건 X가 되네요. 요건 X. 그래서 기억하고, 기억과 디귿이 정답이 됩니다. 점유보호 청구권 물청에서 한번 신경을 쓰고 갈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10번. 갑이 점유하고 있는, 자, X 건물을 을이 침탈했어요. 설명 중 틀린 거. 자, 1번에 보면, 갑의 을에 대한 점유물 반환 청구권 침탈 당한 날로부터 몇 년? 1년. 이게 뭐다? 출소기간. 소송기간. 두 번째, 을이 선의 병에게, 선의 3자. 그러면 선의 3자에게는, 원래 행사 못 합니다. 그럼 갑은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의 3자에게는 이 점유권에 기한 내용 자체가 나올 수가 없다고요. 이게 소유권이면 가능한데 점유권 하고 나오면 안 된다는 거. 자, 을이 선의 병에게 X금을 인도했다. 갑은 병에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행사할 수, 여기는 있다라고 했으니까 X. 없다. 여러분들 여기 선의 3자가 나오면 무조건 점유권 있잖아요. 그럼 요건 안 돼요. 이건 점유권 안 됩니다. 소유권에 기해서는 되는데 선의 3자에게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안 됩니다. 소유권은 되는데 점유권에 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할 수 없다 해야 되는데 있다 했으니까 3번은 X가 됐어요. 4번. 갑이 정소유 X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던 중에 정도 을에 대해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뭐예요? 갑이 정소유 X 건물을 임차했다. 그럼 이것도 뭐야? 직접 점유자. 그죠? 얘는 뭐예요? 정소유니까 간접 점유자. 그러면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인자니까 당연히 행사할 수 있죠.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다 점유자잖아요. 물권자니까. 만약 을이 갑에 사기 들어왔네요. 점유를 을에게 이전했다면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아까 침탈이어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면 사기하고 그 다음에 뭐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횡령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점유권에 기해서는 안 돼요. 소유권에 기해서는 가능한데 지금 점유권을 물어보는 거니까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물권적 청구권을 일반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니까 올해는 이것도 한번 신경을 쓰고 갈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점유보호 청구권 첫 번째 침탈,
두 번째, 1년 내 출소해야 된다는 것, 소송.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반드시 선의 3자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예, 그걸 하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무효, 취소, 그다음에 물권적 청구권, 요 부분을 지금 본 거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으니까, 그래서, 좀 꼼꼼하게, 있는 거 많이 보려고 하지 말고요. 이것도 똑같아요. 한번 문제를 풀고 확인하고 설명을 들으면 그걸로 족하다. 이거 뭐 보관하고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풀었던 거 맞는지 확인한지 설명이 맞는지 틀린지 그것만 확인하고 빠른 스텝으로 넘어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